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박수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수유 기자. 요즘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이럴 땐 더워서 힘들고 그리고 또 이때 질병들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유행하는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은 폭염에 장마의 기후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많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라서 각종 세균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 습도와 청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네. 특히 식중독이나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 감염병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거는 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예. 설사,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날씨라 음식물이 잘 상하는데요. 이러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화면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반드시 모든 음식을 익혀 먹도록 하고 그냥 먹을 경우에는 수돗물로 철저히 세척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이하이면서 온도 변화가 최대한 적은 곳이 좋겠고요.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손 씻기 문화를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인성 감염병 역시 철저한 손 씻기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어딜 가나 손을 청결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손 씻기나 음식물 익혀 먹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또 철저하게 지켜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식중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의심된다면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의 증상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2명 이상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일단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설사가 날 때 자가 진단으로 설사약을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인데요. 장내에 식중독균과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돼 더 증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복통이나 구토를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세균에 의한 식중독일 경우 항생제도 제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도 대처 요령이 자세히 설명돼 있고 네.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자가 진단으로 섣불리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잘 알아보고 처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 정말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 바로 모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름철에 일본 뇌염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네, 일본 뇌염 역시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죠. 예. 작은 빨간집 모기는 몸 길이 5mm 크기로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흡혈한 뒤 사람을 무는 형태로 병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뇌염에 걸리면 치사율이 약 30%에 달합니다.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언어나 시각장애, 전신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완치된 후에도 약 30%가량이 기억력 상실, 판단력 저하, 사지운동 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예, 치사율이 30%나 되네요. 굉장히 치명적인데 일본 뇌염모기에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필요하죠. 예.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이들은 일본 뇌염 백신을 꼭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본 뇌염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게서의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 성인들에게서의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돈사 지역에 생활을 하시거나 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하실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아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많이 맞으러 가겠습니다, 요즘. 네, 경기도에 있는 한 소아과를 직접 방문하고 왔는데요. 예. 영상 함께 보시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소아과입니다. 이날 하루만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위해 이 병원을 다녀갔습니다. A형 간염이랑 일본 뇌염 할 거고요. 오늘 일본 뇌염 하시고 일주일 후에 일본 뇌염 2차 접종 있거든요. 일주일 후에 오셔서 2차 하시고. 지난 4월 8일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본 뇌염 주의보까지 발령하며 예방접종을 권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 여름에도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면역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모기와 접촉할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접종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방접종비는 맞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정부나 지자체가 따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2세 이하 영유아들은 무료로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정 의료기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참 무더위와 함께 여름철 질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철을 나기 위해 조금씩 조심하고 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희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